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력자라고 합니다. 네, 지금 맨몸으로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쪽팔린데요. 왜냐하면 이제 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쪽팔리긴 하지만 어차피 상의 탈의하면서 할 거라 운동하기 전에 입고 있는 상태랑 그 다음에 운동할 때 벗고 하면 좀 이게 좀 더 어색할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탈의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 거는 이제 턱걸이의 기초 자세, 그리고 초보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초보자들이 처음에 시작해야 될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턱걸이를 할 때 자세, 그리고 어떻게 다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그립에 따라서, 즉 손바닥, 손을 좁게 잡느냐, 넓게 잡느냐, 더 넓게 잡느냐에 따라서 어깨 너비보다, 여기가 어깨 너비 정도 되죠? 보다 좁게 잡으면 내로우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여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잡는 바와 흰색의 경계선을 끝으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손바닥을, 손등이 우리 제가 제 시선으로 봤을 때 보이게,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칠업, 이제 풀업과 친업으로 나뉘는데요. 보통은 이제 여기서 풀업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제 뭐였죠? 미디엄, 이제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가 친업, 그 다음에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요거는 이제 와이드, 넓게, 와이드 그립, 미디엄 그립, 그 다음에 네로 그립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래서 와이드, 이제 이제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와이드 그립의 경우에는 이제 어깨, 이 세 가지 모두 네로우든 미디엄이든 와이드업이든 이게 운동이 등 운동, 목 운동, 등 운동, 어깨 운동, 팔 운동, 이게 세 가지가 전부 되는 건 맞지만 그립을 잡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 부위가 좀 더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와이드 그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팔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 팔과 어깨를 조금 더 강화시켜주는 운동법이고, 그 다음에 미디엄 그립 같은 경우에는 물론 팔 운동도 되지만 이제 등, 어깨, 등 근육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네로우 그립으로 잡았을 때 운동이 되는 부위는 이쪽도 팔 쪽으로 많이 이제 상완 이두근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팔도 운동이 되고, 일단 코어 중심으로 운동이 되는 면적이, 이제 네로우 같은 경우는 운동이 되는 면적이 좁아지는 대신에 운동이 되는 부위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이해가 되셨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자세입니다. 초보자이신 분, 이제 턱걸이 정의부터 말씀드리면요. 턱걸이는 우리가 맨몸 운동이라고 하죠. 이제 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복만 있으면 할 수 있죠. 자신의 체중으로 운동을 하니까 그걸 맨몸 운동이라고 하는데, 등 운동 중에서 이 턱걸이가 아주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체중이 이제 아무리 팔이라든가 이제 근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정확한 자세, 운동법을 모르신다면 위험성이 좀 커요. 팔과 어깨의 힘으로 하는 부분이고, 이제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몸의 체중이 많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초보자, 이제 한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매달리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저는 어깨 너비로 잡겠습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매달려서 초를 재시는 거예요. 이것만 일단 한계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것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되고 횟수가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게 될 건데 그 하나가 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그 하나를 어떻게 하는지 처음부터 자세를 정확하게 잡고 하면 나중에 자세를 고치지 않고 바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손을 바로 잡고 손바닥을 정면으로 한 상태로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달리세요. 이렇게 팔이 쭉 펴면서 매달려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등 근육, 광배근이 조금 힘이 들어가게 돼요. 광배근이라고 하면 등 운동에서 등 부위에 가장 큰 너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입니다. 이쪽 양쪽 사이드 이 광배근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턱을 철봉 위에까지 끌어올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끌어올린 상태, 네, 이렇게 되고 팔꿈치 말씀드릴게요. 팔꿈치 주목해주세요. 팔꿈치가 어땠죠? 팔꿈치가 제가 자연스럽게 팔과 어깨를 이용해서 그리고 허리까지 동반을 해서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굴곡이 형성이 됐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됐죠? 네, 굴곡이라고 하면 아까는 처음 잡았을 때는 일직선이었지만 지금은 곡선이 되어 있죠? 곡선. 그러면서 팔꿈치가 어떻게 됐나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된지 보이세요? 네, 이겁니다. 팔꿈치가 앞쪽으로 팔꿈치의 방향이 중요한데요. 팔꿈치 방향이 앞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가야 돼요. 하시면서 느낄 건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 팔꿈치가 뒤쪽으로 튀어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정확한 팔꿈치 방향이고 어깨는 어떠셨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턱을 끌어올리고 가슴을 철봉 위에까지 가슴을 철봉 근처까지 최대한 끌어당깁니다. 턱을 끌어올린 것 동시에. 그리고 팔꿈치는 뒤쪽으로 형성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굴곡을 형성하게 하면서 네, 어깨도 자연스럽게 많이 젖힌다라고 하죠. 젖히다. 뒤로 살짝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어깨가 살짝 뒤쪽으로 밀려나면서 네, 어깨가 우람해지고, 네, 어깨 삼각근이라고 있죠. 이쪽을 어깨 삼각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부분에 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근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버텼다가 보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버티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저도 아파요. 이렇게 팍 내려버리면 어깨가 다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내려주셔서 원래 제가 처음에 있었던 그 매달린 상태로, 네, 이 상태로 제가 천천히 어떻게 되는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올렸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천천히 매달린 상태에서 천천히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고, 그걸 하나로 치는 거고요. 그거를 반복하는 거, 되풀이하는 운동이 바로 턱걸이 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턱걸이 운동은 대표적으로 등 운동이고, 근데 등뿐만이 아니라 팔, 어깨, 광배근, 그리고 승모근 등도 전체적으로 다 주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광배근, 능형근, 대원근, 조금 짜잘짜잘한 것들도 있는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어깨 삼각근, 그다음 상완 이두근, 상완 요골근, 상완근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부위들의 많은 부위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체를 발달시키고 싶으시다면 정말 턱걸이 운동이 정말 많이 우리한테 가장 좋아요. 정말 최고의 등 운동뿐만 아니라 어깨도 되고, 어깨가 이렇게 불안해지면서 어깨를 키우고 싶다면 어깨와 등 운동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깨도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등과 어깨는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같이 가는, 이게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깨 운동으로 해서 어깨를 키울 수도 있지만 턱걸이 자체도 등 운동인과 동시에 어깨 운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깨 운동이 아니더라도 그 등이 발달하게 되면 어깨도 자연스럽게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해가 가셨겠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만약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